한 아파트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법자. 심없는 놈이니까 마지못하게 당해요. 본인이 때리고 자기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맞았다고 가서 스쳐가는 사람은 다 피해를 보고 치를 떨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뭐 하면은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가 200만 원 떼왔다고 다 나는 늙은 게 카드도 안 써요. 멘트가고 뽑아 썼는가 봐요. 독거노인들의 돈까지 가로채는데, 그리고 나는 늙은 돼갖고 도둑이라고는 몰라갖고 도둑 발로 가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내가 70몇 살이면 미쳤다고요. 한 여자의 횡포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구해달라는 SOS. 유난히 독거노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노인의 감당할 수 없는 행패 때문에 벌써 수년째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한 70대 할머니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200세대 가까운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다는 한 임대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여자 둘이 다투고 있는 것. 그냥 지나치기엔 참혹 심각해 보이는 상황. 게다가 한 여자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완력을 쓰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다툼은 더 커지지 않고 그 즈음에서 끝이 나는 듯 했는데, 그런데 다툼이 끝난 후 소란의 한 당사자가 향한 곳은 마침 SOS팀이 제보자와 만나기로 한 집. 대체 무슨 일일까? 따라 들어가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그분하고 왜 싸우신 거예요? 저를 도둑년이라 했다 이거예요. 도둑년이죠. 할머니 돈을 지가 다 빼먹었으니까는 죽어도 할머니 돈 못 갚는데야. 피해자를 대신해 다투다 봉변을 당했다는 여자는 아파트 반장 김 씨였다. 상대방이 계속 얼굴을 밀친 탓에 김 씨의 한쪽 뺨은 발갛게 부은 상태. 그런데 방금 전 김 씨에게 손찌검을 했던 여자가 바로 문제의 할머니 71살 강선자라고 했다. 반장 내외는 각종 증거 사진과 진정서를 보여주며 강 씨의 행패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 주변의 어느 누구도 여자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경찰이고 동직원이고 뭐 그 여자 앞에는 아나무인이에요. 경찰이고 형사고 지 마음대로 해요. 한 사람 두 사람씩은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가만 놔두면 저 여자 그냥 놔두면은 이 동네 노인네들 진짜 힘없는 노인네들 말도 못하게 당해요. 대체 70이 넘은 할머니의 횡포가 어느 정도기에 이토록 야단을 하는 것일까? 뜻밖에도 제작진이 지켜본 강 씨는 이웃 주민들과 매우 살갑게 지내는 모습.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과도 함께 외출을 하고 서로 식사까지 챙겨줄 만큼 그 관계가 돈독해 보였는데,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런 이웃은 오히려 고마울 터.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반장 내외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아파트에 사는 한 할머니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변을 당했다는 할머니는 전날 강 씨와 함께 외출을 했던 84살의 문복실 할머니였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몇 번이고 서랍을 헤집으며 무언가를 연신 찾고 있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 예, 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아무리 찾아도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통장 어디다 두셨었어요, 원래? 한 장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놔버려요, 그냥. 아, 원래 여기다 예, 두셨었어요? 한년 여기다 넣어요. 우리 집가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 혼자라 나서 누가 손댈라더냐 그러고 여기다 넣어놓고 그래 보고 뭐. 그런데 통장이 할머니 그러면 통장 언제 없어진지 혹시 알아요? 모르지요. 이제 돈 나올 때 돼서 보니까 없잖아요.
사라진 통장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통장이자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가 들어오는 통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떨끔 밀렸더라고요, 관리비. 나는 생전 밀리지를 안 하고 그 다 걸식에서 동에서 나오기 전에 나오면 그냥 동에서 그냥 빼가 보니까 내 소리를 한번 내본 예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 보니까. 자동이체로 처리해둔 각종 공과금이 모두 연체됐다며 고지서가 줄줄이 날아왔다는 것. 결국 누군가 돈을 모두 뺐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단 얘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카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태. 생계비 통장 카드예요? 예. 이 카드가 있구나. 거기서 이제 주대현 안 하면 이런 건 만들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줬어요? 예, 그 은행 그 아가씨가 해주더라고. 혹시 할머니 이거 누구 다른 사람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줘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건 할머니의 통장만이 아니었다.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진 지도 꽤 됐다는 것. 누군가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게 사실이라면 서둘러 막아야 할 터. 할머니의 발걸음은 그저 조급하기만 했는데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곧바로 찾아간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부터 발급받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거래 내역 곳곳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뭉칫돈이 그날로 들어왔다 그날로 빠져나간 부분. 할머니 250만 원 한꺼번에 뺀 적 있어요? 250만 원 들기요? 네. 아니요, 그렇게 뺀 적이 없죠. 그 100만 원씩은 요거 어디서 들어온 거래? 100만 원씩을 응. 그 전에 통장에 가 있다가 통장을 되게 무인일 남씩 가시게 불고는 여기다가 한 번에 넣으려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100만 원 따로 넣었어. 100만 원씩 따로 넣은 거예요? 예. 할머니가 넣으신 거야? 예. 그런데 그렇게 입금된 돈은 바로 1시간 뒤 3번에 걸쳐 대부분 빠져나갔는데 근데 이날 바로 250만 원 누가 빼갔는데? 100만 원 빼가고 100만 원 빼가고 50만 원 빼가고 250만 원을 빼갔는데 누가 빼간지를 모르지. 그런데 할머니 빼가신 거 아니에요? 나는 빼가지를 안 했지. 나는 한 번 넣어놔 근데 보면은 시간이- 글로 끝나지. 더욱 이상한 건 올해 들어 갑자기 현금 카드로 돈을 뺏은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직불카드로 빼신 거예요. 뒤에 이거. 나는 카드로 뺀 예가 없거든. 더구나 카드로 인출된 돈 대부분은 기초 생계비가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카드의 고유 번호를 비교해 본 결과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된 카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저기 할머니 앞으로 이 통장에 이 통장 앞으로 직불카드 나온 게 두 개 나와있어요. 그 수급비 들어오는 통장에 대한 카드를 그게 하나 더 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 모르게 발급된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 사라진 주민등록증이 카드 발급에 도용된 듯 했는데 누군가 할머니 모르게 돈을 빼가고 있다면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는데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간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경찰이 협조를 구한 뒤 돈이 인출된 현금 인출기를 찾아 CCTV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돈이 인출된 장소는 대부분 피해자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할머니의 연고도 전혀 없는 지역. 업체의 도움을 받아 돈이 인출된 시간에 찍힌 화면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때 화면 속에 무척이나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문제의 할머니 강선자였다. 당시 강 씨가 부스 안으로 들어온 건 오전 9시 20분경. 어디서 무얼 하다 온 것인지 강 씨는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꼼꼼하게 모자까지 눌러 쓰더니 마침내 카드를 꺼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것. 우선 얼마간의 돈을 인출한 뒤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듯한 강 씨. 그리고는 남은 한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돈을 인출하는 듯 했다. 그렇게 2번에 걸쳐 35만 원 상당의 돈을 뽑은 강 씨는 인출한 돈을 챙긴 뒤 유유히 부스 밖으로 사라졌는데 그날 피해자 할머니의 통장에 기초 생계비가 입금된 시각은 오전 8시 35분. 그런데 그로부터 채 1시간도 안 돼 강 씨가 이 돈을 모조리 빼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강 씨가 빼간 돈은 무려 400만 원이 넘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갑게 보살피는가 싶더니 그 뒤에서 당사자가 모르는 카드까지 만들어 태연히 돈을 뽑아 쓰고 있는 강 씨.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에게는 그 돈이 유일한 생계비라는 점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복실 할머니는 그저 기가 막히는 눈치. 해보려고 돈이나 많이 있는 사람한테서나 세상에 먹고 살려 아무리 없다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 돈을 다 빼가냐. 그 생활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사는 사람 돈을.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뜻밖에도 할머니는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집으로 돌아갈 일을 더욱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혼선인 줄 알면 잡아먹으려고 그럴 것인데. 그게 제일 무서우세요? 예, 그렇죠. 여자만 볼 것 같으면 벌써 거기 동네 들어가면은 그 여자 복가면서 가슴이 동게.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 가 있겠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런데 강 씨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할머니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핸드폰을 예. 사람이 1급 장애인이에요. 어떤 정신장애. 강 씨가 지적장애 2급인 이웃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발급받았다는 것. 그것도 84만 원짜리 신형 휴대전화를 무려 2대나 개통했다고 했는데 게다가 애들 안 내면은 처음에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한 대는 가서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하니까 또 한 대가 또 그동안 쓴 요금이 있더라고. 22,850원 또 내가 냈어. 그것도 안 냈어. 전화요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이 부담했다는 것.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경 씨는 언뜻 보기에도 몸이 성치 않아 보이는 상태. 핸드폰을 선생님 복지카드로 샀잖아요. 그럼 선생님 주셨어요? 안 줬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놔뒀으면 그 돈을 다 선생님이 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었냐고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을 앞장세워 휴대전화를 샀다니 그저 기막힐 노릇이었는데 전에 핸드폰 대리점 가기 전에도 계속 핸드폰 사자고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사갔죠. 핸드폰 사러. 몇 군데 다녔어? 이마트 가고 뭐. 근데 안 줬어? 거기서는 안 해줘? 안 해준다고 딴 데는 해주는데. 의심 없이 휴대전화를 내주는 곳을 찾기까지 꽤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 게다가 대리점 갔을 때 옆에 온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럼? 보호자네. 자기가 보호자래?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강 씨는 경 씨의 보호자인 양 행세까지 했다고 했다. 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가운데는 더욱 기막힌 사연을 가진 피해자도 있었다. 올해 84살이라는 심경래 할머니. 나이 탓에 귀도 어두워지고 거동 또한 쉽지 않은 듯 했는데 자식을 모두 여의고 이웃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할머니. 하지만 항상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해 기탁한 할머니들이 있어서 정부의 생계비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지난해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그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나 가지고 죽구나 마찬가지야. 안 낳고 나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돈을 내놔도 공부를 내도 말라고. 게다가 장학금으로 내놓은 돈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과 함께 모아온 것이기에 할머니에게는 더 뜻깊은 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 할머니 그 장학금 내고 나서요 남은 돈이 있었잖아요. 남는데 200 얼마인가? 200 얼마 있었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200만 원은 나가 통장을 떼놓았어. 그건 우리 아들이 모은 돈이라 나가 죽어도 안 찔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통장에 넣어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할머니가 통장을 가져왔어요. 우리 집에. 나 통장 좀 봐줘. 근데 이게 보니까 871원이 들었더라고요. 통장에.
수사 결과 신경래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간 사람 역시 강선자라고 밝혀졌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난 몰라. 내가 은행에 가는데 이렇게 길에서 만났는데 네가 따라와서 팔짱을 끼더니 할머니 팔짱을 끼더니 할머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런다면서 막 그러더래. 근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의자에 앉혀놓고 지 맘대로 다 뺏은 거예요. 강 씨의 횡포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먹은 우유 대금마저 할머니 집으로 청구시켜 놓는가 하면 할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할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청해 사용하기까지 했다는 것. 실제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강 씨. SOS팀이 지켜보는 동안 확인한 휴대전화만도 무려 3대. 그중 2대는 또 다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신경래 할머니에 대한 강 씨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의 도움으로 강 씨가 가로챈 돈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할머니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것. 어느 아줌이가 쫓아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지금 할머니 그 여자한테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로 물바가지를 2번이나 끼얹었대요. 그리고 머리채를 흔들었다는 거나. 그러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서 할머니 좀 보호하라고 이렇게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현장에 있던 동사무소 직원이 촬영했다는 동영상. 할머니 들어가시. 노인네한테 가서 그 빌붙이면 되겠냐고. 일로 와. 그 노인네 힘들는 노인네한테 물 던지냐고 해. 나한테 돈을 찾다가 얘 누를 쓰라 이래. 내가 물을 안 깬다? 얘 구슬 때문에 할머니도 들어가야 돼 똑같이. 되겠냐고! 아니 왜 자꾸 큰 소리 치고 이러시나? 옆에서 조용하게 해. 이거 옆에서 하려고 지가 처음부터 들. 욕설까지 서슴지 않으며 온갖 행패를 부렸던 강 씨. 결국 그날 강 씨에게 당한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다는 신경래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저때 물찜질 때게 저 사슴을 끄시 있거든. 그걸로 여길 팍 때렸는데 여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똥방댕이 걷어 탔는데 허리도 아프고 어제 거였지. 더욱 놀라운 건 강 씨가 지금도 할머니 집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것. 강 씨로 인한 소동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어딘가를 향해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는 강 씨.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심상치 않은 상황. 그런데 잠시 뒤 싸움은 네가 걸었잖아. 뭐? 싸움은 아주 죽어보고 싶다니까.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소리가 나는 곳은 반장대회가 살고 있는 집 쪽인 듯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다. 아니 왜 그렇게 싸우세요? 나보다 더 해서. 그 사이 복도엔 무얼 뿌렸는지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 도둑질 한번 봤어? 물은 누가 이거를? 젓갈이야 젓갈. 던지려고. 냄새는 골탕 먹이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남의 집. 뭐 남의 집? 내가 이거 왜 올라왔니? 다 들었네 다 들었어. 지금도 이 도둑 자신은 더 심한 욕을 하고도 상대방이 오히려 욕을 했다고 분개하는 강 씨. 뭐 하면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난동이나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 난동? 아저씨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난동 그래요? 그건 사실이지 뭐. 아니야. 에이 어유 왜 이렇게 때리시고 그러십니까? 말로. 때려? 때리는 거 봤어? 때렸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그런데 강 씨가 반장대회와 그 이웃인 김명철 씨를 유독 괴롭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들이 신경래 할머니의 고소를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 절도 명을 아무나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법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죠. 안 됐잖아요 혼자 절도는. 안 되니까 행정 소리하는 거야 검사가. 이걸 쌓아가지고 신고했지. 신고해갖고 넷이 다 지켰다 쳤지. 오늘 한 명이고 지금은 4명이니까 20만 원 아니야 5만 원짜리. 내가 너 400 나올 때까지만 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나 내가 시비 걸어서 해야 됩니다. 자신이 벌금형을 받은 만큼 안갚음을 하겠다는 강 씨. 같이 있다가는 계속 싸움이 커지기만 할 터
결국 참다 못해 김명철 씨가 먼저 자리를 뜨면서 다툼은 일단락이 되는 듯했는데 왜 그런 거야?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어차피 그 신경래 할머니 그 일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보니까 볼 때마다 욕하는 거야 나한테. 저분이 먼저 그러셔. 네. 볼 때마다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니까. 또다시 쫓아내려와 욕을 하는 강 씨. 있는 말이 새끼들만 저런 열 안 바꿔서 똑같이 여자 갖다 다 팽개치잖아. 내려오면서 괜한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거는가 싶더니 이 아저씨가 안 했어요 이거는. 맞다니까. 같이 내려왔다니까요? 먼저 내려가더만 뭐. 이거 같이 내려. 이 또한 여의치 않자 아니 저희는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당장이라도 김 씨를 때릴 듯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 네, 제가 했습니다. 우리 집에. 결국 보다 못한 반장 내외가 신고를 한 듯했는데 하지만 경찰이 와도 상황은 별반 달라질 게 없었다. 일방적으로 욕하고 막 난리가. 이 자식이란 말. 나이 안 먹은 어떻게 했냐. 너 같으면 살인나야 이 자살해 죽었어. 지금 어? 70몇 살이지가 저승 먹었어? 한 명은 가만히 있는데 누구들을 고장 쳐가 누구들을 설치. 말로 해. 손좀 하지 말고. 고소 안 했어요. 강 씨는 경찰에게까지 큰 소리를 치며 안하무인이었던 것. 경찰은 이웃과의 관계나 강 씨의 나이를 고려해 가능한 현장에서 화해할 수 있도록 애쓰는 눈치였는데 하지만 강 씨의 거친 행동에는 속수무책인 듯했다. 관련된 사건은 좀 담배 피면 안 돼요. 안 뛴다니까. 신고는 많이 와봤죠. 그래서 이전에는 많이 달래고 한 적도 그냥 그리고서는 경찰관이 그냥 간 적도 많고 많이 좀 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그게 좀 세지시니까 주변 분들이 더 이상 참다 안 되니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결국 강 씨의 거부로 원만한 해결은 힘든 상황. 강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느니 차라리 경찰과 함께 가는 쪽을 택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이나 불이익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듯한 강 씨의 태도. 그에 대한 의문은 지구대에 도착하자 곧바로 풀렸다. 경찰 역시 강 씨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했는데 지구대에는 강 씨에 대해 공유하는 파일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 아니 이렇게 이름을 관리할 정도면 여기 블랙리스트라는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까지라고 할게 하여간에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제 단속하면서 이분들에게 유의할 점 단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제 전부 다 1, 2, 3, 4팀 공유하는 파일이죠. 강 씨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경찰. 문제는 강 씨 본인이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짜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밀어도 움직이시고 막 맞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굉장히 엄살이 심하죠. 막 나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경찰관들이 손대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굉장히 많이 계도 쪽으로 나가면서 나이가 많다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경찰에게 협박을 한다는 강 씨. 심지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몰래 119를 부른 일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간다고 해갖고 119 자기가 119를 누르고 119를 누르고 바로 해갖고 저기 119 타고 나서 병원에 갔잖아요. 뭐 조사받다가 그러신 거예요? 조사 받는 도중에 자기가 119 신고를 해갖고 이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강 씨의 전형적인 수법인 듯했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에게 관대한 사법기관과 일선 경찰의 온정적인 태도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강 씨. 나이가 많다는 점을 내세워 번번이 경찰의 수사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었는데 지구대에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또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강 씨. 이번엔 다름 아닌 신경래 할머니 집인 듯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마침 할머니 집에는 이웃 주민들 몇이 놀러와 있던 상황. 강 씨가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다. 강 씨는 인사 한마디 없이 할머니 집을 재짓 드나들 듯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 괴롭히지 말고 좀 봉사하면서 사시오. 봉사?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할머니를 감싸는 이웃 남자의 핀잔에 언성부터 높이는 강 씨. 그리고는 놀랍게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남자의 얼굴에 손찌검을 했는데 게다가
또다시 고소권을 들먹이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자칫하면 할머니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계속 집안으로 뭔가를 집어던지더니 안에서 시작된 소란은 밖으로 옮겨져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말다툼 내내 상대방 여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강씨. 그러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듯 싶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왜 와 나무 집에? 놀랍게도 도리어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대체 무슨 속셈일까? 잠시 뒤 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경찰에게 순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강 씨. 그런데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향하는 사람이 강 씨만이 아니었던 것. 현장에 있던 주민들까지 모두 순찰차에 오르고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잠시 뒤 할머니 집에서 강 씨에게 손찌검을 당하다 지구대까지 다녀온 김명철 씨로부터 기막힌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본인이 때리고 자기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맞았다고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가서 맞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온 거죠. 경찰서에 거짓 진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저 5월 25일 날 저 즉결 심판을 받으러 남부지청에 가야 돼요. 놀랍게도 강 씨가 오히려 본인이 주민들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는 것. 김 씨 역시 자신을 발로 차고 지팡이로 때렸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방에 가지고 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죠.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지금 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몸이? 저 지체 2급을 가지고 있는 제가 원래 이 하체 마비였어요. 제가 하체 마비인데 그러면 이렇게 발을 찰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당파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돼버린 이런 사실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진짜 이 세상에 법이 있고 하늘이 있다면은 이건 뭔가. 김 씨는 남자인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오죽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말만 꺼내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다들. 저희는 그래도 남자고 조금 젊고 하니까 강력하게 나서서 자꾸 그런 걸 제재를 하고 말리려고 해도 말려가지고 될 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는 강 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모른 척 쉬쉬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 동생이가 막았다 그래. 막으니까 나가. 자기 언니 때리니까. 나가서 그냥 문을 딱 잠궜어. 잠궜더니 유리창을 밀었었어. 그걸로 유리창을 다 깬 거야. 내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랬다. 무슨 새덩어리 같아. 무슨 새덩어리. 엘리베이터 타는데 여기 탁 던지라고 해서 탁 맞아. 이제라도 같이 고소를 하자는 설득에도 다들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그렇게 피해 보고 사시려고요? 심지어 고소장에 진단서까지 끊어놓고도 끝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길 포기한 피해자도 있었다. 영준 나는 혼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언제 무슨 수단을 써서 나한테 들어닥쳐서 나는 모가지만 누르면 가는 사람이야. 내가 왜 죽음을 당합니까? 그런 여자한테 이 고생하고 살면서 그 여자한테 내가 당한 것만 그건데. 이들은 한결같이 고소 이후 다가올 강 씨의 횡포가 더 두렵다고 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삶이 결코 마음 편하지만은 않을 터. 강 씨는 진정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마음이 없는 것일까? 강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우선 횡령한 신경래 할머니의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묻자. 아니 벌금 나왔는데 내가 그 돈을 왜 줘요? 주구들이 아니 내가 주구들이 취소하고 안 오게 하면 나 당장 갖다 주죠. 뭘 하면 당장 갖다 주신다고요? 주구들이 벌금 안 나게 다 만들어야 이거야. 당치로 하는 얘기라며 벌금부터 취소시키라는 강 씨. 그럼 지금까지도 저기 어르신 생각은 이제 지금 그 감독이 안 재판부에서 예. 이 재판 한 게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잘못됐죠. 왜냐면 검찰에서 조사 안 받은 자체도 잘못이고, 그렇죠? 경찰에서 받았잖아요. 경찰 조사하고 검사가 경찰을 잘못하면 검사가 또 알칠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은 결백하며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게다가
반장이 나를 누명씌갖고 도둑이라고는 몰라갖고 하니까 그게 넘어가가지고 본인은 안 그러는데 우리 언니 미쳤대. 저기 분들이 그럼 계속 그 뭐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갖다 적시달러 내놓기 위해서. 반장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유신 세우려고 이제 동생들 그렇게 한 거예요. 고소 역시 신경래 할머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장이 혼자서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원래 평상시 그 좀 손버릇이 나쁘고 또 나도 그걸 몰랐는데 그 구역 의료봉단에서 이제 각 1년 내 이제 여기서 18년 됐으니까 병원 다니는 기록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모르시니까 내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치매 뭐 뇌졸중 잠도 못 자고 하는데도 이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 일한 게 도와준다는 게 뭐 어떻게? 아니 통장 관리서 다 줘. 사실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할머니를 도와 통장을 관리해줬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신경래 할머니가 치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신경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무릎관절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요추염자, 노인성 질환, 뭐 이런 신경통이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나 뭐 이런 거는 없네요. 예. 지적장애 2급인 경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강 씨. 그 아가씨가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가씨를 한 대 빼줬어. 지 한 대 빼고. 혼자 가서요? 아니 나도 가고 저기 학생도 가고 여자 그냥 총각이니까 뭐랄까 그냥 동생같이 여자니까 좋아한다고. 자신은 경 씨와 여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데 따라만 갔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하고 할머니하고 있고요. 두 번은 장애인하고 신경래 할머니 외에 또 다른 할머니의 통장도 관리하는지 묻자. 하고 그렇게 더 했어요? 지금 문복씨라고 세 번째네. 문복씨는 정신이 없으니까. 문복실 거를 왜 저희 어르신이 가지고? 모르니까 나보다 해서 해달라 해서. 할머니 없다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우울증 때문에 몰라.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문복실 할머니의 통장 역시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를 찾아 건네는 강 씨. 놀랍게도 그것은 문복실 할머니가 잃어버렸다던 통장과 주민등록증이었다. 또한 할머니 모르게 만든 카드까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듭 묻자 끝까지 할머니가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김 씨. 게다가 맡겼다. 예. 정신이 없으니까 뭘 몰라요. 정신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려 그냥. 이거 빼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문복실 할머니한테? 생각고. 그러면은 어머니 이 때문에 쓴 건 하나 없어요? 내가 왜 써요? 그런 데 있는데. 어머니 한 달에 뭐 20만 원밖에 더 버는 게 더 있어. 내가 여기다 10억을 넣고 회사에 사고 있어요. 정기금 10억 돼 있고. 내가 70몇 살이면 미쳤다고 여기서 더. 자신은 20억대 재산가로 할머니들 돈에는 일절 손댄 적이 없다는 것.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하는 강 씨.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거짓말과 범죄,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와 피해를 유발시키고 나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 개의치 않는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범죄로 점철돼서 살아온 그런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심각한 좀 성격 장애가 있지 않느냐. 도무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강 씨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서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강 씨. 그리고는 태연하게 마트를 나가는 모습이 취재 기간 동안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강 씨를 제지하려는 순간 뒤늦게 이를 눈치챈 직원이 먼저 강 씨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장에서 붙잡히고도 강 씨는 태연하기만 했다. 마트 측에서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아예 의자에 들어 누워 기다리는가 하면 아침에 안 먹고 감기약을 전화가지고 혼자 있잖아요. 그냥 일일이만 들었는데 억울한데 내가 많이 먹으려고. 경찰 앞에서도 태연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계속 심상치 않은 말을 늘어놓는 강 씨. 그것은 어른들 참
달달이 생활비니까 넣다 못 넣다 못 들어가 못 해나 싶었어. 생활비는 그냥 누구나 하라니까 해.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쓰려고 하고 넣고 하나 넣자고 2천만 원 금액은. 이대로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터. 자신 또한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이면서도 오히려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있는 강 씨. 법의 심판마저 교묘히 피해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 복지관이 나서 그동안 파악해온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전반을 경찰에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략의 피해 상황을 종합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현재 그 피해자들 가운데는 경찰서에까지 와서 조사를 받기 힘든 형편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서라도 꼭 조사를 해서 피해자의 범행 일체를 밝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폭행과 그 횡령, 또 재물 손괴와 그 명의도용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서 피해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비록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 씨의 범행 일체를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덕분에 강 씨의 행패가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겼던 피해자들까지도 나서기로 했다. 겁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 여자가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도 또 역시 그 여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돈 없는 노인네들을 찾아다니며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야 비로소 용기를 낸 피해자들 가운데는 망치로 맞아 진단서까지 끊어든 주민도 있었다. 망치로 어디를 때렸어요?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맞고 여기 몇 번 맞았어. 5군데나. 망치로 맞았어요? 망치 그 자루로 맞았어요? 네, 망치 이렇게 망치 박멸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려고 갔더니요. 여기가 멍이 시퍼렇게 든 거예요. 수사를 통해 강 씨를 처벌하는 일도 필요했지만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 만큼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 또한 더욱 중요할 터. 여러 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됐다. 특히 노인들의 통장 관리 실태에 대해선 확실한 점검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장애우들에 대한 재산 관련 이런 예금 통장 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각각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해서 어느 누가 그것을 통장을 노린다 하더라도 쉽게 인출할 수 없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은행에서 못 가시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동행해서 같이 가서 은행 업무 대신 봐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어르신들이 많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로 홍보도 더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만 있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터. 노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돌봄 도우미들이 방문 시 노인분들의 생활을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범죄 피해 시 대처 방법 등을 숙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해온 강선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강 씨를 체포하기 위해 강 씨가 사는 집으로 출동한 경찰. 폭행은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강 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는데 피해자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할 리만은 없는 강 씨. 도망 안 가니까 이거 불러 똑바로 해. 주변을 의식한 탓일까
목소리를 낮춘 채 항의를 하며 마지못해 끌려가듯 아파트를 나선 강 씨는 차량에 오르자마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경찰서요. 강력이 있으며. 예, 부장님요. 강력계 아니에요? 어이없게도 또 다른 경찰에게 전화를 하는 것. 예, 경찰서요. 청문감사실로 좀 내줘요. 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듯한 강 씨. 아직도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중간에 애들이 들어서 잘못한 건 있어요. 그 내가 다 말문이 지어줬잖아요. 안 믿고 또 하나. 강 씨의 이런 태도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더욱 심해졌는데 먹네? 내가 그렇게 나요. 놀라고. 뭐나? 너 다리 다치면 잃어버릴 텐데. 저러다 다치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친 태도를 보이는 강 씨. 욕설에 협박은 물론 은근슬쩍 경찰을 들이받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티는 저거? 남만 듣지 마라 그냥. 나만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잖아. 네가 시켰구만 문복신도. 아들 가서 안 오는 거야 이상하게. 제작진을 탓하며 모든 책임을 제작진에게 미루기까지 하는 것. 조사를 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강 씨. 조사는 받지 않은 채 자꾸 핑계를 대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물어보고 와. 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막무가내인 강 씨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이미 지쳐 보일 정도. 한참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는 강 씨.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강 씨는 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크게 아프기라도 한 듯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저 난감한 눈치. 그런데 여기서 119 신고했는데. 강 씨가 이미 화장실에서 119에 신고를 한 것.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힘들어 다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강 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라도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터. 강 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황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강 씨를 수사하던 경찰들 또한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사이 기운을 차리기라도 한 것일까? 경찰을 보자 또다시 소리부터 지르는 강 씨. 욕하지 마. 환자분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병원이잖아요. 다른 환자.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강 씨가 자칫 입원이라도 한다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 담당 경찰은 병원 근처를 서성이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의 진단이 내려질 시간.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 의사는 다시 한번 강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확인. 괜찮은데 뭐 또. 야간 모습 보이지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을. 훌륭하시네. 근데 이상 없네요. 잘 보이네. 다행스럽게도 강 씨는 별 이상이 없는 듯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더 치료가 지금 하잖아요. 통증 조절하는 주사. 놓고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후에 빼고 의사소 가시던데. 만약에 본인이 뭐 입원을 하겠다든지 뭐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시키죠. 왜냐하면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환자는 절대 시키지 않죠. 결국 강 씨가 벌인 일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으로 밝혀진 것.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것일까? 경찰서로 돌아온 강 씨의 태도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간의 거친 태도는 간데없이 완전히 누그러진 모습. 이후 경찰의 모든 조사에도 순순히 협조하며 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 강 씨의 진술을 받은 경찰. 결국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피의자 손 씨는 대부분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또 남의 이 은행에서 모르게 피해자들 모르게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점으로 봤을 때 재질이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 씨의 체포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바로 문복실 할머니였다. 예. 아이고.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 역시 그런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다. 나 관광객들도 있고. 아이고. 광고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좋으세요? 예, 동양에. 얼마 만에 집에 돌아오는 것일까?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불부터 켜는 할머니. 지금 며칠 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주가 넘었지 뭐. 어딜 간들 제집만한 곳이 있을까? 할머니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만족해 하셨는데. 이 집에 오니까 좀 편하세요? 예, 그래 편한 거 말고 내 집이 오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해하긴 마찬가지. 애쓰셨어요. 아니 뭐 저희가 한 게. 아우, 나 아주 오늘 혈압이 다 내려가요. 속이 좀 안 됐지만은 나한테 한 생각을 하면 시원하고 또 생각을 한쪽으로 생각하면 안 됐고. 신경내 할머니는 무척 오랜만에 문 밖 걸음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했었어 나또만. 아니요, 아주 의미 있는 일 하셨잖아요. 예.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히 가세요. 이제야 비로소 피해자들은 그토록 원하던 평안을 찾은 듯했다. 며칠 뒤에 뜻깊은 소식도 들려왔다.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엔 노인들이 단체로 모여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생계비를 누가 절도했어요. TV에서 훔쳤어? 돈 훔쳐갔잖아. 뭐 속여가지고 늙은이들. 다시는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기로 한 것. 그 비밀번호 입력해 놓으신 분, 그 메모해 놓으신 거 있으신 분 없어요 혹시? 있죠.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죠? 아, 있으시죠. 누구한테? 통장과 비밀번호는 누구에게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요. 교육 내용은 주로 통장과 비밀번호 관리에 중점을 맞춰 진행됐는데 당신들 스스로도 이런 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 강의를 듣는 노인들의 표정은 그저 진지하기만 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 안내를 하기로 했는데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 역시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아마 가장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방법이 복지적 방법일 텐데요. 노인분들에게 늘 가까이 다가서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문제를 듣고 혹시라도 어디에선가 잘못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분들의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리고 며칠 후 피의자 강선자 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동안 강 씨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죄명은 무려 7가지. 무엇보다 문제는 그 피해의 대상이 모두 외롭고 소외받는 이웃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날 구치소로 이감되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는 강 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작고 초라해 보였는데 자신 또한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면서도 오히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갈취해온 강 씨. 그의 지난 범죄 행각은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이 처해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그것은 강 씨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남겨준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만 하는 남자를 도와달라는 제보. 동네에 도착하자 남자는 쉽게 눈에 띄었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남자. 바로 제보 속 청년인 듯 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안 쓰는데. 이름 안 써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청년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봐봐요. 죽여라 불러지. 그러게요. 장애를 지닌 청년에게 보살핌의 흔적보다는 고된 노동의 흔적만 역력했다. 보는 이 하나 없어도 그저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청년. 해가 질 무렵 청년이 일을 하는 곳으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바로 집주인 여자인 듯 했는데
혹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새참이라도 챙겨온 걸까? 그런데 청년을 보자 다짜고짜 쥐어받기부터 하는 주인 여자. 청년을 대하는 여자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잠시 후 집주인 여자가 자리를 떠나자 청년도 재빨리 자리를 뜨고 있었는데 아니, 아까 아줌마가 와서 막 때렸잖아요. 왜 때렸어요? 때린 거 아닌데. 예? 때린 거 아닌데. 때렸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팍 치던데. 집주인 여자의 태도가 익숙한 듯 그저 별거 아니라는 두의 청년. 혹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건 아닐까? 그런데 청년의 일은 집에 와서도 끝이 없는 듯했다. 황씨 일을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요? 게다가 몹시 초조한 듯 서두르며 주변을 살피는 청년. 바로 집주인 부부의 눈치를 보는 듯했는데 언뜻 보기에도 농사짓는 규모가 제법 커 보이는 집주인. 하지만 큰 살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는 오직 청년 한 사람뿐인데 청년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잠시 후 식사 준비가 한창인 집주인 내외. 그런데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선 청년을 찾아봐야 했는데 그때 우사 옆 허름한 방문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옹색하게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청년.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청년이 먹는 밥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지저분한 밥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도저히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으로는 보기 힘들었는데 게다가 청년이 지낸다는 방의 상태도 심각했다. 뿌옇게 쌓인 먼지와 곳곳에 걸린 거미줄. 그런데 이런 환경마저 익숙해진 듯 청년은 그저 말없이 밥을 먹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떻게 왔어요? 들어와요. 뜻밖에도 청년이 먼저 SOS팀을 찾아왔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일까? 허리띠예요? 네.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보자 청년의 모습은 더욱 심각했다. 보살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 뿐만이 아니었다. 왜요? 어디 아파요? 이 아파요? 이 한번 해봐요. 청년은 작은 것 하나 씹을 때에도 치아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치료조차 받지 못한 듯 보였는데 이 아프면 병원 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빠도 병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재가 안 데려가요? 치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다는 것. 게다가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돈을 처음 보는 듯 몹시 낯설어하는 청년.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듯했다. 일하면 그 월급 주세요? 월급은 아직 통장에 한 번도 안 넣어줬습니다. 지금 가을하고 뭐 여름하고 일어나면 이제 넣어주려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임금 한 번 준 적 없다는 것. 일이 많으니까. 뭐가 많다고요? 일이 많고. 일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세월. 하지만 청년의 나이 이제 22,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이였다. 학교 교육 한번 받지 못한 채 오로지 노동만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청년.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던 사연이었는데 방송이 나간 지 8개월. 청년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복지센터. 요가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에서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어딘가 낯이 익어 보이는 말끔한 외모의 청년. 바로 술령 씨였다. 몰라보게 변한 외모는 8개월이란 시간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비록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달라진 외모만큼 분위기 역시 확연하게 달라진 수령 씨. 사람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그에게서 시종일관 웃음이 사라질 줄 모르는데
수령 씨는 그렇게 환한 미소로 SOS 팀을 맞이하고 있었다. 잘 지냈어요? 생각 안 나요. 사진만 봤나 왜 이렇게 사진을 사진 찍어? 그렇죠. 예, 짱이에요. 그새 인기 만점 꽃미남이 된 듯한 수령 씨. 수령 씨의 달라진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운동이 끝난 후 이어진 식사 시간. 이젠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농담도 척척 건네는데 이거 그거다. 인감이 인감 수가사 때 똑같아. 임금님 플러스.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수령 씨에게는 수라상 부럽지 않은 모양. 그런데 맛있게 먹는 그의 모습에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다. 수영 씨, 밥 먹을 때 이제 이 안 아파요? 네. 왜요? 이 아파요? 과거 이가 아파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던 수령 씨. 하지만 방송 이후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는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반가운 건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또 밥 먹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범하지만 작은 행복. 그래서일까 수령 씨는 그 행복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듯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수령 씨에게도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는데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수령 씨가 빠른 속도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5월 수령 씨는 보다 전문적인 보살핌과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보금자리까지 옮겨왔다고 했다.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이. 실제로 곳곳에서 수령 씨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수령 씨 좀 꺼내보자, 우리요.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 가수의 뭐라고 했죠, 우리? 가. 자. 네. 하나. 바로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는 한글 공부. 비록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는 수령 씨.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하점은 당해야지. 학교 다니고 싶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화이팅! 학교에 가고 싶다는 수령 씨의 꿈이 생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령 씨가 분주해졌다. 자, 이제 인사하고 가야죠. 말도 해야지. 그래, 잘했다. 와. 시내 번화가로 나가 무언가 할 것이 있다며 외출에 나선 수령 씨. 그런데 버스 쪽으로 다가가더니 나갈 시간 됐대. 서울까지 가요. 어봉사까지 가요. 종착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천원이야. 버스로 하는 외출이 비단 오늘뿐만이 아닌 듯 익숙해 보였다. 됐어. 시크네. 감사도 소리 안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수령 씨에게는 지금 이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새롭고 또 고마운 것들이었는데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수령 씨가 찾은 곳은 바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느 대학가였다.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 할 일이 많은 듯. 단단히 채비를 하는 수령 씨.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선글라스였는데 또래들처럼 한껏 멋을 부려보고는 이내 흡족한 표정. 혼자 힘으로 외출을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언젠가 있을 수령 씨의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 과정. 과연 수령 씨가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농구공의 마음이 뺏긴 듯 단숨에 문구점에 들린 수령 씨. 그러고도 한참을 바라만 보더니 곧 마음을 정한 듯. 농구공? 농구는 엄마예요. 2만 원. 2만 원이 얼마? 몇 개 내야 돼? 2개요. 2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을 처음 본다던 수령 씨.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이거 낼까? 불과 8개월 만에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 스스로 가격까지 확인하는데 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놀라운 변화였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농구하고 상사가 말란다. 농구 하나 드리면 돼요? 네. 이거는 핀은 안 파지. 핀을 하면 비싼데. 이건 핀 없죠. 핀은 가격 어디지요? 핀 여기 안 파나? 핀 가게 가요 같이. 저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농구공 하나만 산다더니 여자 액세서리를 찾는 수령 씨. 걷다가도 비슷한 물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향한 곳은 여자 머리핀이 가득한 곳. 신중한 표정을 보니 꽤 중요한 사람의 것인 듯했다. 가격 한번 봅시다. 왜 사는 거예요? 핀 말고 되게 좋은 거 없나? 대답 대신 다시 고르는 것에 집중하더니 이거 할까? 이거 예쁘네. 한 개 하지 뭐. 결국 마음에 드는 것을 정했는지 계산까지 마치는 수령 씨. 대체 머리핀을 받을 주인공은 누구인 걸까? 혹시 그 사이 여자친구라도 생긴 것일까? 수령 씨는 머리핀을 가방에 꼭꼭 숨겨두었는데 한편 그 사이 시설에서는 무언가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 바로 오늘이 수령 씨의 23번째 생일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외출해서 돌아온 수령 씨는 평소와 달리 휑한 식당을 보고는 왜 아무것도 없지? 당황한 듯한 모습.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수영 씨,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깜짝 파티 장소로 이동해야 할 때. 잘 잡고. 그런데 수령 씨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또 한 사람. 야, 너 뭐하니? 자니? 잠들었어? 아이고. 잠들었어? 이거 뭐야? 무슨 선물이래? 그때 수령 씨가 핀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전 시설에서 보살펴준 선생님이었다. 내 생일에 왜 나를 선물? 그리고 이어지는 생일 축하 노래. 이제야 상황을 안 듯 힘껏 초를 끄는 수령 씨. 이어 시설 식구들의 선물 세례까지 이어졌다. 네 원하던 곰돌이 인형이다. 곰돌이. 축하해. 지금 수령 씨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두 손 가득 지니고 있는 듯했다. 앉아서 다 선물 받으니까 좋아요? 몰라요? 다 가져갈래요. 다 가져갈게요. 수영 씨, 선물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주는 선물. 뭐야 그게? 야구공 있는데 이거. 야구공인데 글러브가 없어요? 진짜 좋네. 제작진의 선물은 야구 글러브. 공은 있는데. 공은 있는데 글러브는 없었죠?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네. 웃음이 멈출 줄 모르는 수령 씨의 얼굴. 이 모두 따뜻한 사랑 덕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좀 많이 경계했고 많이 꺼려했고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수령 씨에게는 큰 힘이 되는 듯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한다는 수령 씨를 위해 제작진이 마련한 또 하나의 깜짝 선물, 바로 밴드와의 만남이었다. 처음엔 조금 긴장한 듯 하더니 이내 리듬을 맞추며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호기심 많고 적극적인 수령 씨. 결국 드럼체까지 잡아보겠다고 나섰다.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 잠시 드러머에게 짧은 강습을 받더니 자신 있게 따라하기까지 하는 것. 폭발적인 관객 반응에 힘입어 내친김에 기타까지 연주해보는 수령 씨. 무엇이든 진지하게 열심인 그의 모습이 유난히 돋보이는 하루. 23 수령 씨는 그렇게 처음 만나는 세상 하나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계속 해야지. 결혼은 안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는 싶은데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제 막 낯설었던 세상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년 수령 씨. 그의 바람대로 학교도 가고 언젠가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SOS팀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길 기원해 본다.